제가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정신이 몽롱한데 기아 이야기 꺼내면서 머리를 더 아프게 하네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윌리엄스 감독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윌리엄스 감독이 첫 해도 아니고 2년 차인데 성적이 더 올라가도 지금 시원찮은데 기아는 작년보다도 성적이 더 떨어지고 각 분야별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성적이.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지금 없습니다. 기아는. 투수, 야수 다 투타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선은 뭐 타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어느 선수가 빠져서 그렇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팀도 다 주요 선수들도 아파서 빠지고 좀 부진해서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부상에서 어떤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올 선수도 없기도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도 기아는 공격에서 상대 팀의 우월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성적을 더 낮게 가질 수 있는 어느 하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홈런 꼴찌죠. 타점도 꼴찌. 네. OPS는 뒤에서 하나하고 1위 차입니다. 1위 차이. 이거는 그거 가지고 저는 설명이 다 된다고 보고요. 팀 타율도 마찬가지. 우선 홈런 한 개인의 선수가 지금 13개인가를 때리고 있는데 팀 홈런이 16개뿐이 안 된다는 것은 경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동안에 에브윙 감독이 와서 뭘 했느냐, 뭘 만들었느냐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구 방송을 하면서는 거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경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요소에서 이야기하다가 말고 하는데 이건 뭐 개인 유튜브고 또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격에서 장타를 갖추고 있는 선수도 새로운 선수도 키워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타선에서 어느 한 타선에 윌리엄스 감독이 이 선수를 키워냈다라는 선수도 없고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 내에 총 한 뭐 7, 80명 될 텐데요. 퓨처스까지. 그렇게 선수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또 그 좋은 선수들을 또 퓨처스에 있는 선수를 만들어내는 건 감독이에요. 물론 코치들이 옆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기아는 타자 쪽에서 아무도 누가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존 선수들은 다 퇴보하고 있고 나지완 선수 그렇죠. 최용 선수 부상을 빠졌다가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최용 선수가 홈런을 빵빵 쳐내고 하는 그런 또 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타자에 가까운 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윌리엄스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지 머리는 아프겠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타자 쪽에서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방금 질문했듯이 장타력에서 그렇게 떨어지면 경기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투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윌리엄스 감독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인 감독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 팬들 그 어떤 열성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감독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조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참하게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타자 쪽에서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것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어요. 네. 최용 선수가 돌아오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은 나아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좌타자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타선이 기아가 최원준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터커 선수도 그렇고 잘 때리고 있는 선수들은 다 좌타자입니다. 지금 우타자고 좌우 조화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용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 전보다는 최용 선수가 빠져서 있을 때보다 좀 낫겠지만 별반 달라질 게 없다. 또 한 가지는 최용 선수가 돌아오면서 골칫거리도 생겼어요. 최용 선수가 수비를 나가야 됩니다. 왜? 최용 선수가 없을 때 이정훈이라는 타자를 발굴을 해냈어요. 좌타자예요. 근데 포지션이
최영우 선수 겹쳐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정훈이란 타자를 타자 쪽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워낙 맞추는 그 능력이 있어 재주가 좋아서. 그런데 수비 쪽으로 가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이정훈 선수를 포수 마스크로 쓰는 걸 봤는데 포수로서는 아직까지 프로 선수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빨리 이 타자를 그 타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포지션을 줘야 된다고 제가 4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랬어요. 뭐라는 거야, 쟤 지금 한참 큰 애한테 벌써 포지션을 바꾸라니. 근데 포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치가 아니었어요. 포지션이 아니어서. 그 이정훈 선수도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바꿨어요. 포수로 외야수를 하다가.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존에 하는 선수들도 힘든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라고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최영우 선수가 없을 때 그 공격을 너무 훌륭히 메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 어떻게 키워야 돼요? 포지션이 겹쳐요. 한두 경기는 최영우 선수가 나갈 수가 있는데 꾸준히 나가면 최영우 선수 타격까지도 이제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겹치다 보면 다시 이 선수를 어디다 써야 되는데 최영우 선수 DH로 빼면 아니면 벤치를 안 치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었다가는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직 포수로서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아가 공격에서 그러면 장타력이 안 좋고 OPS가 약하고 막 이러면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기동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기동력도 좋은 게 뭐 도루왕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최원준 선수나 박찬호 선수 요즘은 또 박찬호 선수가 뛰지도 않으니까요. 기동력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팀 컬러에서 특징적인 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력에서는 정말 뭔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윌리엄스 감독이 그동안 그러면 2년 동안 뭘 했느냐, 뭘 준비하고 뭘 만들어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공격에서는 그 정도가 지금 기아가 안고 있는 큰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배제하겠다. 그 선수단이 부상당하고 뭐 이거 안 되고 이거 다 모든 걸 배제하고 현 시점에 있는 것 갖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누구 부상에 당했기 때문에 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까지 면죄부를 준다고 한다면 누구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누구도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적을 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보면 그것 또한 윌리엄스 감독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 또한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서 선수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어느 감독 한 사람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옷 벗을 사람 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팀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선수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뭐 준비를 잘했더니 못했더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기아가요. 작년부터 경기를 하는 모습을 쭉 보면 윌리엄스 감독이 미국에서 야구를 했을 때 약간 동양 쪽에 가까운 스몰볼의 야구를 좀 감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어느 팀이든 간에 주전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몇몇 선수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또 백업 주전 선수들이 필요 누적 약간의 뭐 부상 이러면 좀 백업 선수들이 들어가서 그게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팀이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아는 최용우와 최원준 선수를 빼놓고는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전이고 누가 백업 선수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여러 선수들 기회를 줘서 젊은 선수를 키워낸다라는 내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올해도 가만히 보시면 누가 주전이고 누가 비주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두 경기 반짝하다가 막 언론이 막 기사들이 막 엄청 잘한다고 막 띄워주고 막 하는데 한 서너 경기 지나면 가라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꾸준히 성적을 낼 수도 없고 지금 그것이 곧 전력으로 반영이 되면서 팀 순위까지 또 전체적인 그 경기 과정 뭐 여러 것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아가 이제 총체적으로 다 마무리도 바뀌고 뭐 불펜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또 부진해서 빠져나가고 다 바뀌고 했는데 선발이든 불펜이든 마무리든 가장 힘든 상황이 위기 상황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아는 불펜도 마무리도 그렇게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데 경기를 투입하는 그 시점을 보면 꼭 위기 상황의 시점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타자 쪽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타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OPS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타점도 부족하고 타점도 꼴등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적게 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엄청난 부담을 안고 마운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험 없는 선수들이 그 한 점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데 막 그 투구 내용 과정이 좋아지겠냐고. 그거는 불을 보듯이 경험 없는 선수들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전패. 그래서 와르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마무리도 2년 차입니다. 장인식 선수가 불펜에서 가장 지금 빠르고 그 마당새처럼 나오고 있는데 장인식 선수 제구력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나머지 선수들은 반짝하기는 해요. 반짝. 길게 못 가요. 꾸준하게 지금. 그런데 그 선수들을 꼭 위기 상황 때 올린다든지 또 순서를 딱 정해놓고 올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방송을 하면 제가 기아 중계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하는데 또 기아가 그 인기팀이고 또 제가 기아를 좀 뭐 안다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기아를 방송을 많이 시키는데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참 많습니다. 참고 안 하는데 왜 자칫 잘못하면 비난이 되는 거니까. 저는 비평을 한다고 하는데 비난에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평을 하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위가 좀 올라가면 비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기아를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펜이 경험,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경험도 없고 마무리가 고졸 2년차가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선수한테 정혜영 선수한테도 굉장히 부담인 것이고 팀이 미래는 있겠지만 그는 그만큼 많은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불펜에 나온 선수들도 가만히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스타트 피처, 셋업맨, 원포인트 릴리프, 세이브 투수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발이 일찍 무너졌을 때 농맨, 중간에 어느 정도 한 3, 4회 정도 가다 무너지면 미들맨 정도 아니면 5회만 맞추고 나왔을 때 좀 더 가야 될 때 미들맨을 투입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마무리해서 세든맨까지 오는 그 과정이 그게 딱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누가 세든맨이고 누가 미들맨이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선수들도 불안하고 선수도 경험도 없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팀을 투수진도 꾸려가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어느 한두 선수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기아는 지금 전부 다가 지금 바뀐 상태에서 거기서도 어떤 선수는 한두 경기 확 던지다가 또 농면으로 나왔다가 또 다른 선수가 나왔다가 그 선수들이요 초반에 들어와서 제가 냉정히 평가를 하면 상대가 몰라서 초반에는 좀 타자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게 대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궤적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다 익숙해져서 그래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독은 또 뭐 농맨을 뺀다든지 미들맨을 빼버리고 다른 세든맨을 또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감독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아야 될 것인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아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는 이제 윌리엄스 감독의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윌리엄스 감독의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감독이든 간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윌리엄스 감독이 그렇게 어떤 박수를 받고 각광을 받고 재작년에 왔었는데 그래서 작년 1년을 했어요. 재작년 겨울부터 했으니까 왔는데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긴 시간을 더 맡길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구단에서? 라는 생각은 깊이 해봅니다.